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국인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두카누밥과 레카네밥에 이어 세 번째 알츠하이머병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밥이 임상 3상 시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인스타그램이 원고 측과 6,85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8년 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일리노이 거주자는 9월 27일까지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다음 세대 마음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엽니다. 2007년에 출시된 개봉되지 않은 아이폰이 옥션에서 약 19만 달러에 팔려 화제입니다. 알렉스 디아놀리아스 국무장관실이 지난주 새로운 웹사이트로 공개하면서 신분증 온라인 갱신 간소화, 또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라는 주제로 열릴 연합찬양제가 오는 주일 오후 7시 윌링을 소재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축구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미국팀 소속으로 처음 뛰는 경기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국인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한 유엔 군사령부는 오늘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간 외국인은 판문점 일반 견학 진행 중이었으며 아직 남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엔사는 현재 북한의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간 외국인은 미군인지 다른 3국 군인인지 군 가족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북쪽으로 넘어간 외국인은 아프리카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두카누밥과 레카네밥에 이어 세 번째 알츠하이머병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밥이 임상 3상 시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존 심스 박사팀은 어제 의학저널 미 의학협회지에서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과 뇌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병증이 있는 1,736명을 대상으로 76주 동안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도나네밥이 타우 단백질 수치 중간 이하 환자에게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연구팀은 이는 이달 초 미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레카네밥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도나네밥을 투여한 환자들은 경도 인지장애에서 경도 치매로 발전할 위험과 경도 치매에서 중증도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 킬 라비노비치 교수는 함께 게재한 논평에서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 환자에게는 효과가 좋지만 진행성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은 도나네밥은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 내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과 타우 단백질을 억제하는 다니엘 클론항체 신약으로 세 번째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죠. FDA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 제약회사의 아두카누밥을 알츠하이머병 신약으로 승인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같은 두 제약사가 개발한 레카네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인스타그램이 원고 측과 6,85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8년 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일리노이 거주자는 9월 27일까지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일리노이주 듀페이지 카운티의 제18사법순회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에 일리노이주에 살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모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9월 27일까지 집단 소송 웹사이트에서 보상금 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합의는 10월 11일로 예정된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 합의 승인 후 90일 이내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대금을 받는 방법은 벤모, 젤, 또 선불 마스터카드, 체크 수령 등 4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개인당 보상액은 줄어듭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마음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립니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소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번 워크숍을 이수하면 또래,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응급처치자가 될 수 있는데요. 조 소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마음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동포사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좀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우리가 준비해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지킴을 1세대만 할 게 아니라 그 2세대, 다음 세대들이 자신과 또래, 또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워크숍의 목적입니다. 이번 정신건강 응급처치 인턴 교육은 정신건강과 타인을 돕는 데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4시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지킴이 인턴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지킴이가 되면서 가족과 이웃, 또 학교에서는 동료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지키고 또 서로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조옥순 소장은 사춘기 정체감 혼란, 학업과 진로 등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나의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마음지킴이가 되고 싶은 자녀, 학생, 교회 청소년들을 모두 초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팬데믹이 다 풀렸지만 여전히 이 스크린을 통한 교육이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직접 인퍼슨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대면으로 하는 수업이라든가 대면으로 하는 사회 활동을 아직도 좀 두려워하고, 한참 사회 소셜 스킬이 길러지는 그 시기에 너무 많이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함께 어우러져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숙한 것 같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사실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여전히 트랜지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춘기여서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종적인 그런 부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제일 취약하고 마음 지킴이나 정신건강이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워크숍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합니다. 행사는 리버우즈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에서 마련되며 등록비는 $50입니다. 등록 문의는 847-790-4303입니다.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 4시간 워크숍이 끝나면 공식적인 수료증이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이름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기들의 이력서에 넣을 수도 있고 칼리지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마음지킴이 양성에 우리 1세대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격려해주고 또 서로 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함께 지킵시다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17일 오후 비행기의 한 부품이 시카고 오헤오 공항 인근 한 주택에 떨어져 인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카고 경찰이 즉각 현장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로렌스 애비뉴와 캠벌랜드 애비뉴 인근 노스 체스터 4700블록에 있는 한 주택 뒷마당에 비행기 파편이 떨어져 주택이 손상됐는데요. 비행기 파편은 슬라이드로 밝혀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헤오 공항의 정비 작업자들이 이날 오후 스위스 추리히에서 비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착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67기에서 비상 대피 슬라이드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해 집 앞 도로로 이 비행기 잔해를 옮겨 현장에서 수거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됩니다. 연방항공청이 이 사건을 계속 조사 중입니다.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국무장관실이 지난주 새로운 웹사이트를 공개하면서 신분증 온라인 갱신 간소화, 또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는 제스 화이트 전 국무장관 후임 선거 운동 당시 지아놀리아스 장관의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지아놀리아스 장관은 개편된 웹사이트는 더 쉽게 탐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며 더 직관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둬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새 웹사이트는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절차를 통합하고 주요 서비스와 가장 자주 찾는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했는데요. 또한 취업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한 국무부 직책을 검색하고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실은 이 사이트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향후 더 많은 업데이트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임재라는 주제로 열릴 연합찬양제가 오는 주일 오후 7시 윌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주최 측인 미주한인 장로 선교회 회장 임문상 장로와 행사 준비위원장인 송치홍 장로가 어제 오전 KBS를 찾아 오는 주일에 개최될 합창제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재차 부탁했는데요. 매년 지역사회의 찬양 사역 활성화를 위해 성가를 중심으로 한 합창단을 초청해 연합합창제를 개최해온 미주한인 장로 선교회는 올해 비크리스찬 팀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해 보다 다채로운 무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힙니다. 올해 모아진 후원금 전액은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송치홍 장로입니다. 행사 준비위원장인데 이번 주일 6시에 우리 제22회 찬양제가 막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크리스찬 비전 선교를 후원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장르가 다양하고 음악의 수준도 질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대원들만 150명, 60명 됩니다. 올해 합창제에는 시카고 권사합창단과 시카고 장로성가단, 예울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시카고 크리스천 커럴, 시카고 한인합창단이 참여하며 특별히 시카고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율과 청소년 워십 댄스팀 M4G가 찬조 출연해 각각 퓨전 국악 찬양과 춤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선교회 회장인 임문상 장로는 향후 합창제 참여 대상팀은 물론 선교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기독교 단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다 폭넓게 나눔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회째 연합찬양제를 하면서
참 올해는 팬데믹 이후에 정말로 많은 8개 팀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와 또 세대를 어우르는 이러한 찬양제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찬양제가 어떤 특정한 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인생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노래하시는 그룹이 있으면은 다 저희가 참여해서 이 미국 땅에서 특히 시카고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같이 가고 삶을 나누는 길로 저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호흡을 하시고 앞으로 좀 시카고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눔 행사에 함께 좀 동조해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천의 행동을 보이시면서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이 장소에 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엇거리게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티켓 10불인데 그냥 오시면 그냥 들려드릴게요. 축구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미국 팀 소속으로 처음 뛰는 경기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어제 CNN은 티켓 재판매 플랫폼 비비시트에 리오넬 메시의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미국 프로축구 MLS 강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맞붙는 25일 리그컵 경기 티켓이 최고가 $110,000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와의 공식적인 계약 체결 발표 이후 인터 마이애미 팀 경기 좌석의 티켓 재판매 가격이 급등했죠. 메시의 미국 데뷔전인 오는 21일 멕시코 팀 크루즈 아줄과의 경기 티켓은 평균 $487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최고가는 현재 $56,901입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FC와의 친선 전 경기 평균 가격은 현재 이 경기 평균 가격의 절반 정도에 거래됐는데요. 이 MLS 정규리그 한 경기 평균 가격은 메시가 미국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난달 초 이후에 기존 대비 900% 가까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비비디세트에 따르면 인터 마이애미의 전체 티켓 평균 가격은 기존 대비 약 7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지난 한 해 동안 시카고로 이주한 난민 자녀들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WGN 보도에 따르면 브란 존슨 시장과 페드로 마르티네즈 CPS 총장은 어제 이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위한 기자회견 및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우크라이나요 빌리지에 소재한 클레멘트 고등학교로 방문해 새 환영센터를 시찰했습니다. 이 센터는 지난해부터 텍사스와 같은 국경주에서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한 약 11,000여 명의 난민을 돕기 위한 원스톱 샵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존슨 시장은 시카고에 정착해 시카고 공립학교에 다니게 될 이민자 자녀들은 언어검사, 건강검진을 받고 학내 적절한 프로그램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 같은 서비스는 수년 동안 제공되어 왔지만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주로 웨스트사이드 거주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며 성공하면 시 전역의 다른 학교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 필드 뮤지엄이 지난 6월 초 새로 들인 공용 스피노사우루스 복제품 이름 짓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어제 시작된 이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최종 후보에 오른 이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박물관 방문객은 그레인지 사이언스 허브에서 투표하면 투표 인증 스티커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박물관 직원들 투표로 결정한 최종 후보 이름은 수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랍어 사바와 이집트 악어 머리의 신인 소백, 아프리카의 사고에서 발견된 화석 이름 샌디 등입니다. 오늘 시카고 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질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낮 최고 82도로 덥고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내일 날씨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더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2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3도, 습도는 84%, 바람은 남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